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광주, 직할시, 서울, 전북에서 먼저 제정된 후 강원, 전남,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그래프를 보면 2015년도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나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곳이 경기도입니다. 이런 곳은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이죠.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여자 고등학생은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옳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청소년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라의 그 주장은 학생 성행위를 처벌하는 학측은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하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고 송경진 교사는 2017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조사를 받던 중 애초 성추행을 당했다던 학생과 학부모가 나서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진술했고, 경찰도 죄가 없다며 뇌사 종결했는데도 학생인권의무관이 계속 치욕적인 조사를 하고 직위 해제까지 시키자 송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한 조례입니다. 복장, 두발의 자유, 개인 물품 검사 금지, 교내외 집회 자유, 학생 규정 및 교육정책 결정에서 학생 참여 권한을 보장하라고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및 유엔 아동 인권선언 전문에도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와 배려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 등도 학생은 미성숙하여 보호와 배려, 사회 질서를 배워가면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다가 고통받고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성별 교체 등을 옹호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마다 1000명이 넘는 국민이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에이즈가 39%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890%가 늘어났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에이즈 증가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특히 동성 간 성접촉하는 청소년의 에이즈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후반 청소년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자입니다. 18세에서 19세는 동성 양성간 성접촉이 92.9%,
이성간성 접촉은 7.1%밖에 안 됩니다. 20세에서 24세는 동성 양성간성 접촉이 75%이고 이성간성 접촉은 21.8%입니다. 25세에서 29세를 보면 동성 양성간성 접촉은 66.6%, 이성간성 접촉은 29.4%입니다. 해마다 1000명이 넘는 국민이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동성간 성접촉하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 그 책임은 우리 자녀들에게 에이즈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의 성적 지향, 성병 절체성, 차별 금지 때문에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나 성별 교체 위험성 등 보건적 사실조차 알리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는 에이즈가 39%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892% 증가했고 청소년 에이즈 폭증 상태입니다. 2016년도 에이즈 예방 교육을 했던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의 신고로 2017년 서울시 교육청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청소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에이즈 예방 교육을 했던 교사를 징계한 곳이 바로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성애 옹호 교육하는 교육청의 민낯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은 1986년, 1988년, 2007년에 걸쳐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어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학생들에게 균형된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입니다. 정치 세력에 휘둘려서 이러한 나쁜 조례를 제정한 이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 이러한 지방자치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이용하는 그 악한 행태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 종합교육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바로 이 학생인권 종합교육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생겨난 계획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의견을 제시하여도 받아주지 않고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다고 했고 토론회 참석도 안 시키고 영상 틀어준다고 하고서 영상도 안 틀어주고 토론회 영상 삭제하고 올리지도 않고 토론회 영상을 보면 반대가 5.5배가 많습니다. 그러하니까 안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옹호 안 한다. 우리 학부모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거짓말 계속 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에서 먼저 제정된 후 강원도, 전라남도,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시면 서울이 제일 1등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못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못 가르칩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어떻게 서울 학생들을 제일 공부 못하는 학생들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해서라도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시 교육청은 뭘 하고 있길래 전국에서 성적이 제일 나쁩니까? 그 다음엔 나쁜 곳이 경기도입니다. 바로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 이런 곳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곳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나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공부 못 가르치는 교육청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매일매일 인권 타령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망가뜨리는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여자 고등학생은 정말 어른들도 입에 올리기 힘든 말을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옳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스나로는 학생 성행위를 처벌한 학칙을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성행위 하는 거를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런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 직원 여러분,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 가르치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칩니까?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하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고 송경진 교사는 2017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조사를 받던 중 애초 성추행을 당했다던 학생과 학부모가 나서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했고 경찰도 죄가 없다며 내사 종결하였는데도 학생인권보호관이 계속 치욕적인 조사를 하고 직위 해제까지 시키자 송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한 조례입니다.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아동인권선언 전문에도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와 배려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등도 학생은 미성숙하여 보호와 배려, 사회질서를 배워가면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들이 우리의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성별 교체 등을 옹호하는 조례입니다. 제5조의 성적 지향, 성별 전체성 차별 금지 때문에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나 성별 교체의 위험성 등 보건적 사실조차 알리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는 에이즈가 39%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892%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 상태입니다. 2016년 에이즈 예방교육을 했던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의 신고로 2017년 교육청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1000명이 넘는 국민이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언론에 에이즈 얘기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 없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외는, 전 세계는 20년 동안 39%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890%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성간 성접촉하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 상태입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후반 청소년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자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한국 HIV 에이즈 코트 연구 조사 결과입니다. 18세에서 19세 에이즈 감염된 청소년들 동성 양성간 성접촉이 92.9%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도 모르고 에이즈의 그 위험성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병에 걸리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리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왜 정치 세력들에게 휘둘리도록 놔두고 있는 겁니까? 전국에서 공부 제일 꼴찌인 서울시 교육청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학업 성적이 제일 꼴찌입니까? 학생인권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에서 먼저 제정된 후에 창원, 전남,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가장 나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왜 서울이 학력평가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학생들에게 서울시 교육청은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인권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서울이 다른 지방보다도 기초학력이 낮은 도시가 되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뭘 했길래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평가도 제대로 받게 못하고 학생인권조례나 만들어서 인권 타령하면서 우리 아이들 인권 주입만 시키고 기초학력 평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만든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을 반성하십시오. 어떻게 기초학력 평가를 가장 낮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했더니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평가나 제일 꼴찌로 만들고 학생 인권 조례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인권 타령이나 하게 하고 성소수자를 만들고 이런 성소수자 애들이 오면은 귀를 기울이고 기초학력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자들은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받으면서 교육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일탈을 인권이라고 표정하는 이 나쁜 조례를 오냐 좋다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기초학력평가마저 가장 꼴찌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는 이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 지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공청회 참석한 한 여자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상황으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비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옳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섹스해도 된다, 섹스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섹스할 권리를 가지라고 집중이 안 돼서 못해.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번에 오신 분이죠? 측정을 하라고. 여기요 저기 떼었어요. 그러면 그 경찰분 아니세요? 네? 측정을 해서 112에 그러면 신고를 다시 해야 되나? 거기 경찰이에요. 측정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 전에 했던 것까지 뭐 몰아가지고 이쪽에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가장하는 잘못된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고 송경진 교사는 2017년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북학생 인권교육센터에 조사를 받던 중 애초 성추행을 당했다던 학생과 학부모가 나서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도 죄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했는데도 학생인권연구관이 계속 치욕적인 조사를 하고 직위이제까지 시키자 선생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이렇게 자살로 몰아가는 악한 조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한 조례입니다. 복장, 부발의 자유, 개인 물품 검사 금지, 교내외 집회 자유, 학교 규정 및 교육실증 결정에서 학생 참여 권한 보장,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일탈을 일삼는 조례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결과가 결국 기초학력평가가 가장 꼴찌인 서울시 교육청 우리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지세요.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평가가 대한민국에서 꼴찌로 만든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세요. 거기서 세금을 걷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반성하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성하시고 다시 교육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학력을 올려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려고 학교를 보냈더니 학생인권 조례나 만들어서 인권 타령이나 하게 하고 학생 일탈을 마치 인권인 것처럼 포장해서 오냐 하면서 우리 아이들 학습권까지 망치게 하는
그런 서울시 교육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반성하라. 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은 정치가들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청 교육자들은 양심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불법인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불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복종할 것도 공무원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명령에 잘못된 행정에 지키지 않을 그런 권리도 우리 공무원들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및 UN 아동인권선언 전문에도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와 배려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성숙하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는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가치관이 형성 중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소수자가 어떻으니 동성애가 좋다느니 에이즈 질병 정보는 가르쳐주지 않고 괜찮다 인권 타령만 주입하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 질타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도 학생은 미성숙하여 보호와 배려, 사회 질서를 배워가면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 결정의 주체, 이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일깨워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뇌가 미성숙한데 오냐 잘했다, 너희들 주장이 완전히 맞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며 조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동성애와 성별 교체 등을 옹호하는 조례입니다. 뭐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요?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요?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종합계획인데 동성애 옹호를 하지 않는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신문 기사를 내요? 참. 자, 학생인권 조례는 분명히 동성애와 성별 교체 등을 옹호하는 조례입니다. 제5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때문에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나 성별 교체의 위험성 등 보건 등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는 에이즈가 39%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892%가 증가했고 청소년 에이즈 폭증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말이죠. 에이즈는 진단받으면 6.7년 안에 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에이즈가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40대에 죽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79세까지 삽니다. 에이즈 우리 아이들 걸리면 40도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에이즈 걸리는 사람이 있냐? 정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에이즈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에이즈 걸려 죽는 사람 엄청납니다. 작년만 1222명이 에이즈로 신고했고 우리 10대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일탈로부터 보호해서 에이즈나 각종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어야 될 주체가
일꾼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일탈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둠의 인도자가 교육청에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밝은 곳으로 데리고 가도 부족한 우리 아이들을 어둠의 길로 내몰고 있으며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새기십시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 있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어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불안전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일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며 위험 행동에 대해서 예고를 해야 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위험으로 뻔히 가는 것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두둔하며 청소년 일탈을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래서 전국에서 기초학력 평가가 꼴찌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이 마치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전부 학교에서 놀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 평가가 꼴찌인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이 서울시가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전북. 이 도시는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나무나라 교육청은 방치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분명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은 학생의 일탈을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다, 잘한다, 칭찬하는 정말 학생인권 조례는 정말 위험하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 바로 교사입니다. 일로 오세요. 왜 도망가세요? 일로 오세요. 누가 넘어갔니? 학생인권 조례는 일로 나와세요. 학습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한 조례입니다. 밥 먹으러 안 나오세요?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동성애와 성별 교체 등을 옹호하는 조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아이고 여기 우리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한테는 한 번도 배웅 안 나오더니 네,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나요? 학부모는 냉대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제5조 정책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으며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인권 정합을 만든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연방 대법원은 1986년, 1988년, 2007년에 걸쳐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운동은 학생들에게 균형된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의 모든 문명은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서 네, 이런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다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상한 교육청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서구의 젠더, 성평등 이런 이데올로기는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외설적 성기 위주의 동화책은 다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 열어주면서 왜 서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만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 정책을 보면 너무나 왜곡된 시선으로 교육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별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기 위주 외설적 붉은 교과서, 성별 정체성, 젠더 이데올로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자명한데 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서구에 혼란을 가져오는 제도들은 너무나 빨리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제도화하면서 정말로 좋지 않고 나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서울시 교육청의 악한 교육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는 실망과 분노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생방 시청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또 학생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공교육 보내면 정말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야,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수십 년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시행한 사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 일탈은 정상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있고 정말 좋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교육의 내용들이 버젓이 정상인 것처럼 가르쳐져 있는 이런 교육의 실태에 너무나 놀라고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걱정뿐입니다. 또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2012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실상 들여다보니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을 핑계로 한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한 그런 학생인권 조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학력평가마저 공부를 엄청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1등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살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습득을 하려면 기초학력 정도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초학력 평가도 이렇게 다른 도시보다 뒤처져 있고 그것도 꼴찌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다 살펴보니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그런 시도의 교육청에서 가르치고 있고 교육받는 학생들이 기초학력 평가가 최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년간 시행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불거졌다면 빨리 문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지금 그런 목소리를 가진 교육 관계자가 있습니까? 우리 학부모가 여기 찾아와서 수없이도 많은 성명서를 했고 수없이도 많은 의견과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단락 몇 줄. 잘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었다, 어떻게 수정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 진행으로 정말 저기 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 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서울시 교육청 행정은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며 창의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완전히 창의성을 상실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런 수년간의 우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도 흘렀고 학생인권 조례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진척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가 와서 말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과 또 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튼튼해지고 우리가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있으려면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이 정신적인 역사관과 세계관과 문화관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올바른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경제, 방송 모든 것이 너무나 지금 한쪽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이 바로 선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교육자가 계시고 정치가가 계시고 관리자가 계시고 또 훌륭한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소수자 힘들다, 보호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거 이해합니다. 얼마나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 힘들겠습니까? 네, 저희도 정말 충분히 공감하면서 날마다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태어난 질서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단다, 가장 안전하단다, 가장 옳은 것이야, 이렇게 정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자연의 질서대로 또 우리 수십 년 수백 년 전통대로 살아온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가 이어져 왔고 그렇게 지켜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개념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질서와 생리적 질서와 남자의 여자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면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돌아가자.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올바르게 인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시고 들어오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아이들 100년, 1000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인재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녀의 소중함과 특별함과 또 가정의 소중함과 생명을 가치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천년만년 대한민국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며 좌절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걸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너무나 큰 피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입히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사분들도 정말 많은 현장에서 피해를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거듭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평가가 이렇게 낮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었다는 것을 반영해주며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반영해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갖추었느냐, 또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사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사회를 척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발 이제 학생의 이 이탈을 인권으로 포장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이제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아이들 100년, 1000년, 만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성적 일탈, 성적 쾌락, 이런 성 정체성을, 혼란을 인권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뇌가 덜 성장한 상태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다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이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겐 자녀가 아들과 딸 말고 다른 무슨 사회적 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들과 딸 이외에 낳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젠더가 있습니까?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역할에 따른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사회적 성, 젠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서구의 급진적이고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입니까? 혁명 일으켜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리적 질서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좀 있겠죠.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혐오차별자로 몰고 처벌하고 교사를 억압하는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시행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질서를 되찾고 생명을 찾는 길로 갈 것입니다. 아스팔트에도요, 금이 가면 잔디가 피어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아무리 삭막하게 우리의 자연 질서를 막아도 우리는 자연 질서를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스팔트에서 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권 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가로막고 성 전체성 혼란을 겪어도 봄은 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생과 교사를 억압한다 해도 이것은 언젠가 끝나게 됩니다. 봄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쁜 교육을 시키는 정말 누구신지 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두운 길로 내모는 이런 교육자들 정말 벌 받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두운 길로 내몰 때 정말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지만 벌 받으시지도 모릅니다. 얼른 돌이키시고 우리 아이들 올바른 교육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밝은 미래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며 또 그 좋은 아빠 좋은 엄마들이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낳을 것이며 기를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 예쁘고 소중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성소수자를 학생의 일탈을 여러가지 혼란스러움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 그 맑은 눈동자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 순수하고 예쁜데 인권을 잘못 가르치면 악법이 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권을 외칠 때 질서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보편적이고 질서가 없는 법이나 조례나 규정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고 부강하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튼튼한 우리들에게 문화의식과 역사의식과 건강한 도덕과 질서를 교육해 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도덕과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12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한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모래시계와 같이 모래산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훌륭한 교육자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성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동성애가 좋다고 말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며 결혼을 하고 나에게 손자와 손녀를 안겨주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다 하실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축가를 부르면서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광경을 상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적 쾌락으로 섹스만 즐기는 청소년을 딸로 아들로 가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학생인권 조례 지금 10년이 된 이 마당에 악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학부모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이미 통과된 경기도 광주지칼시 서울, 전북에서 먼저 제정된 후 강원도, 전남,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기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곳이 경기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어떻게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이어야 합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자녀들의 학력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매일 인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왜 이렇게 학업 성적이 나쁩니까? 전국에서 성적이 제일 나쁜 곳이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왜 서울시 교육청이 제일 학업 성적이 나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습니까 도대체? 왜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이 전국에서 제일 나쁩니까? 왜 수도 서울의 학력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까? 서울시 교육청 도대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자녀들의 학력 향상에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광주지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여자 고등학생은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며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한다며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안다고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인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는 왜 전국에서 학력이 제일 꼴찌입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왜 이렇게 꼴찌입니까?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가 바로 서울입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 공부 가르쳐달라고 피땀 흘려 세금 냈더니 월급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길래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학력 전국 꼴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수도 서울의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매일매일 인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인권교육 열심히 시키더니 결국 학력 전국 꼴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학업 성적이 전국 꼴찌입니까?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도대체? 서울시 교육청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학업 성적이 전국 꼴찌입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 잘 가르쳐달라고 월급 받는 그런 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 전국 꼴찌 만들어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왜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우리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전국에서 꼴찌 도시가 됐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왜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 가르쳤길래 서울이 전국 꼴찌입니까?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꼴찌 서울시 교육청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맨날 인권교육 하시더니 공부는 하나도 안 가르치셨느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기초학력 미달 전국 꼴찌입니까? 학업 성적 제일 꼴찌 도시 서울, 왜 수도 서울이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도시가 돼야 합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전국 꼴찌입니까? 학력 전국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수도 서울이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맨날 인권교육 타령이나 하더니 공부는 안 가르치고 인권만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어떻게 수도 서울 학력이 전국 꼴찌를 만들어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맨날 인권 타령이나 하더니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수도 서울이 전국에서 학력 꼴찌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 우리 아이들 공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왜 학력이 전국 꼴찌입니까? 도대체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전국 꼴찌 만들어놨습니까? 맨날 인권 타령하더니 공부를 안 가르치고 인권만 가르치니까 서울이 전국 꼴찌 아닙니까? 학력 전국 꼴찌 수도 서울, 서울시 교육청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네? 학부모들은 창피해 죽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왜 우리 아이들 전국 꼴찌 만들어놨습니까?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꼴찌, 전국 꼴찌 학력 서울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맨날 인권 하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인권만 가르치니 우리 아이들이 꼴찌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시키십시오. 공부를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학력을 높이십시오. 학력 전국 꼴찌 서울시 교육청 각성하라. 동성애 옹호 교육 그만하고 공부를 좀 가르치십시오. 인권 타령 그만두고 공부 좀 가르치세요. 공부 좀. 민주시민 때려치우고 공부 좀 가르치십시오. 전국 꼴찌 창피하지 않습니까? 받아쓰기도 안 가르치는 교육청 교육!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전국 꼴찌 학력 전국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수도 서울이 전국 꼴찌가 말이 됩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력 전국 꼴찌 언제 창피합니까? 해마다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왜 전국 꼴찌 만들어놨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우리 아이들 학력을 전국 꼴찌 만들어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우리 학생들 학력을 전국 꼴찌를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네? 공부 가르치라고 학교 보냈더니 도대체 뭘 가르친 겁니까? 맨날 인권 타령하더니 서울을 전국 꼴찌 도시로 만들어놓은 서울시 교육청 각성하라! 각성하라! 반성하라! 이게 무슨 교육청입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력 전국 꼴찌 알고 계십니까? 설마 모르진 않으시겠죠? 서울시 교육청 어떻게 수도 서울을 전국 꼴찌로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인권청이지 인권청!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학력을 전국 꼴찌를 만들어놨냐고요? 서울시 교육청 각성하라! 가짜 인권청 서울시 교육청 명문을 떼버리고 인권청으로 바꾸세요. 전국 꼴찌 학력 전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서울시 만들어놓은 서울시 교육청 각성하라! 각성하라! 반성하라! 서울시 교육청 맨날 인권 타령하더니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전국에서 서울시가 공부를 제일 못합니까 지금? 네?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왜 우리 서울을 전국 꼴찌, 학력 꼴찌 서울 도시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교육은 안 시키고 뭐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력 전국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인권사를 그만하고 공부를 시키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켰길래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제일 많습니까? 왜 전국 꼴찌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학력을 이렇게 추락시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학부모들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전국 꼴찌 만들어낸 서울시 각성하라! 교육비 회수하라. 교육비 회수하라. 교육비 학생당 1인당 1200만원 우리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교육시켜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전국에서 학력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수도 서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인권 타령 그만하고 공부를 시키십시오. 청소년 일탈이 무슨 인권입니까? 공부를 시키는 교육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들 핏땀 흘러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우리 아들 공부 좀 시키십시오. 전국 꼴찌가 뭡니까 전국 꼴찌? 공부 안 시키는 교육청이 무슨 교육청입니까? 인권 교육만 하는 인권청, 가짜 인권청이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력 전국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리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전국 꼴찌를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이 무슨 전국 꼴찌가 뭡니까 전국 꼴찌? 학력 전국 꼴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예? 어떻게 수도 서울을 전국 꼴찌 학력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서울시 학력을 전국 꼴찌로 만들어놓은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라! 직무유기 학부모들의 핏땀으로 월급 받으면서 학력을 전국 꼴찌 만들어낸 서울시 교육청 각성하라! 직무유기 각성하라. 서울시 교육청 학력 전국 꼴찌가 뭡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전국 꼴찌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맨날 인권 하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전국 꼴찌입니까 전국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청소년 일탈이 무슨 인권입니까? 학부모들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서울시 교육청 직원 여러분, 왜 우리 서울을 전국 학력 꼴찌를 만들어놨습니까? 섹스할 꼴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수도 서울을 꼴찌로 만들어놨습니까? 섹스할 권리가 무슨 청소년 인권입니까? 청소년 일탈이 학부모들의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서울시 교육청 직원 여러분, 왜 서울시 교육청은 학력 꼴찌를 만들어놨습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수도 서울이 꼴찌예요 꼴찌? 학부모들의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서울시 교육청 직원 여러분, 왜 서울시 학력 꼴찌입니까? 왜 꼴찌 만들어놨습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동성애 옹호하고 인권교육 맨날 노래 부르더니 학력은 전국 꼴찌네요. 서울시 교육청 직원 여러분, 서울시가 왜 학력이 꼴찌입니까?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서울시 교육청 직원 여러분, 왜 서울시를 학력 꼴찌를 만들어놨습니까?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지금? 네? 전국 꼴찌가 뭡니까?
시간이 1시간 넘었지요? 넘었어요. 다 들어가는 거. 여기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일정 때문에 여기서 매듭 짓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동성애 에이즈 더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력 꼴찌